일단은 수투에서 배웠던 것부터 복습을 좀 하면 우리가 수학2에서 적분을 배우실 때 크게 부정적분이라는 것과 정적분으로 나눠서 수투에서 이제 배우죠.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수학2에서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만을 다루기 때문에 뭐 2차, 3차, 4차 이런 애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함수를 좀 편하게 대할 수가 있었는데 자, 부정적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미분의 역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부정적분은 뭐냐면 미분을 거꾸로 한 거야. 미분을 거꾸로 한 걸 부정적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정적분은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호가 있는 넓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은 약간 달라요. 결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수투에서 부정적분은 이제 함수로 취급을 하고요.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적분은 이제 넓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과연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얘가 바뀔 거냐 이거를 이제 오늘 좀 볼 거고 자 수투 내용에서 부정적분이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수학2에서는 알겠니?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미적분에서는 부정적분이 좀 중요해요.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것과 요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 미적분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에 나와 있는 적분 공식 중에 공식이 있으면 그냥 그 공식 따라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공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치환적분이고 또 하나가 부분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를 좀 중점적으로 배워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좀 편하게 되실 수 있게끔 할 건데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나오죠. 적분한다는 뜻이고요. 자 인테그랄 fx dx라고 이렇게 놓은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얘는 요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large fx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플러스 c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볼게. 자, 요 fx라는 게 있고요. large fx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 가정은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와 같다. 이게 기본 가정이야. 즉 무슨 얘기가 되냐? small fx는 large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요쪽에서 써진 요 small fx라는 것을 이제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large fx가 나온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나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한다. 즉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기본 가정 자체는 자 2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2x가 뭐냐면 small fx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자,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2x라는 함수가 나오니? 라는 것을 보는 건데 2x가 나오려면 얘를 미분했을 때 2x가 나오려면 x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하시면 2x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나오는 거고, 그럼 반대로 2x를 부정적분하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x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미분을 거꾸로 하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봐.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 것도 맞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뭐가 돼? 2x예요. 얘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1이 아니라 10이라고 해도 미분하시면 2x입니다. 그리고 100을 써도 미분하면 2x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요 뒤에 어떤 상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 2x라는 것을 적분했을 때, 자, 2x를 적분했을 때 x제곱이 앞에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요 뒤에 숫자가 뭐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분상수라고 표현하고 적분상수 C다 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C라는 것을 부정적분하면 반드시 붙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뭐야? 부정적분의 정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유일한 공식이 하나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ax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x의 n제곱이라는 함수가 fx라고 해볼게요. 자, x의 n제곱이라는 함수가 스몰 fx라면 얘를 적분하면 우리는 어떻게 써준다고 그랬냐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c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줘서 얘를 라지 fx, 즉 스몰 fx의 부정적분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을 다항함수에서 배워요. 이게 끝이었지. 그지? 됐니? 그럼 이거는 뭐 증명과정도 교과서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여기다 내려오고 얘가 n으로 줄어드니까 그대로 요게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역연상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면 돼. 자, 이게 수투에서 나왔던 공식이야. 유일하게 나와 있고 거기 370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참 편했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 미적분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이 좀 다양해집니다. 자, 공식이 좀 다양해져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잘 봐.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내가 x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fx가 x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웠던 걸 가지고, 자, x의 n제곱꼴을 적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라지 fx라는 함수가 얘를 그대로 공식을 쓰면 요 자리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을 하니까 0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분모가 0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0분의 1은 숫자로 정의되지가 않죠. 그죠? 따라서 이런 계산은 뭐야? 틀린 계산이라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x분의 1이 뭐를 미분했을 때 나왔던 거지?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미분법 공식에서 x분의 1이 나오는, 자, 어떤 식을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나오는 게 뭐였어? ln x였죠. 그죠? 그래서 ln x 이게 뭐인 거야? 라지 fx다 라고 보는 거지. 됐니? 따라서 x분의 1이라는 것의 부정적분, 즉 미분을 거꾸로 한 애는 누가 되는 거냐면 ln x라는 형태가 돼요 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거의 교재에도 나와 있죠. 절대값은 물론 진수 조건 때문에 붙여주는 거고요. 자,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나요? ln x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됐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약간의 합성함수 형태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2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는 ax 플러스 b 꼴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함수가 스몰 fx가 이번에는 ax 플러스 b의 n제곱 꼴이라는 거. 자, 그럼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라는 건데, 자, 라지 fx가요. 얘는 잘 보세요. 그냥 요거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즉 x라고 보고 전체 n제곱 꼴이니까 얘는 어떤 식의 식이 써질 거냐면 n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ax 플러스 b의 전체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요까지 써지는 거는 동일하게 가는데 요 안에 있는 식, 특히 요 a라는 개수가 1이 아닌 거죠. 그죠? 자, a라는 애가 1이 아닌 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냐면 요 바깥에다가 a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해줘야지만 얘를 미분했을 때 정확하게 얘가 나온다는 거야. 됐니? 얘를 미분했을 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해보세요. 얘를 그냥 미분해 볼게. 얘를 그냥 미분한다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1이 앞으로 오죠. 그러면 앞에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차수가 하나 주니까 n제곱까지 되는데 우리 이거 미분할 때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뭐 해줘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죠. 그럼 그 값이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똑같나요? 라고 얘기하면 얘 때문에 다르죠. 그죠? 그럼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우리는 뒤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주자? a분의 1로 상쇄시켜줘야. 그래야 미분한 결과가 똑같이 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2차죠. 2차랜다. 얘가 1차죠. 자, 여기가 1차식일 때는 그냥 이렇게 연산 처리하면 돼. 알겠니? 그럼 적분하시면은 계산하고 공식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의 역수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 문제는 합성함수 형태인데 요 자리가 요 지금 세모친 자리에 1차식이 아니라 2차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x제곱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혹은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냐면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무리함수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유리함수도 들어가고. 그럼 이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가 1차식이라면 그냥 이거가 역수해가지고 요게 생기니까 미분했을 때 이게 생기니까 내가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a분의 1이라는 걸 곱해준 거야. 그 논리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들어가거나 지수, 로그, 삼각, 유리, 무리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얘네들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얘네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 처리할 때 쓰는 적분법이 바로 뭐냐? 치환적분법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치환적분법에서 내가 설명을 할 거지만 치환적분법은 누구랑 대응되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대응이 됩니다. 자, 적분법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걸 알아둬야 돼. 적분과 미분의 관계, 즉 부정적분에서의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서로 거꾸로 계산하는 역연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앞서서 배운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적분법이에요. 그죠? 그럼 두 개가 세트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과연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과 여기서 배우는 적분법이 어떤 게 매칭이 되나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시계 모양 관찰해서 얘는 치환적분 쓰는 게 유리하겠다. 부분적분 쓰는 게 유리하겠다. 혹은 그냥 공식 써도 무방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학교 내신 시험 제외하고 만약에 쟤네가 수능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4점짜리예요. 어렵단 얘기야. 알겠어? 어렵단 얘기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계속 연습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공식 정리해 봤고요. 자, 37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7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누가 써져 있냐?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연산의 개념을 도입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지수랑 로그랑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로 했죠. 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 공식. 기본 공식인데 자, 얘부터 해볼게. 잘 봐. 첫 번째. 익스포넨셜 x라는 것을 fx라고 해볼게요. 라요. 그러면 얘를 적분한 건 누굴까요? 이거죠.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익스포넨셜 x가 나오는 게 누굴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뭐가 돼요? 얘는요. 이거죠.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죠. 됐니? 자, 그러면 플러스 c다. 여기까지 붙여주면 끝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얘기네.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간에 결과가 어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네. 뭐 적분 상수의 존재성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a의 x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a의 x제곱을 fx라고 나오면 그럼 과연 어떤 거를 미분했을 때 a의 x제곱만 딱 예쁘게 나오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보세요. 라지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그냥 a의 x제곱이라고 써봐. 됐니? 그러고 나서 얘를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얘를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시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뭐였어요? 뒤에 뭐가 붙어요? ln a라는 게 붙죠. 그죠? 미분을 하시면 그럼 얘랑 얘랑 같냐는 건데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죠. 그죠? 그럼 나는 뭘 없애줘야 돼? lna라는 걸 상쇄시켜줘야 되네. 됐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여기다가 ln a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요거를 미분했을 때 lna가 어떻게 돼? 싹 지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런 다음에 뭐 붙여주면 돼요? 뒤에다가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미분에서 a의 x제곱이 나오려면 즉 a의 x제곱을 적분하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얘를 미분했을 때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얘 미분한 게 이거고 얘는 그냥 상수니까 뒤쪽에다 뭐만 해주면 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가 깔끔하게 지워져서 얘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로그 함수도 해볼까요? 자, lnx입니다. 자, 근데 한 페이지, 옆 페이지 봐봐.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로그 함수는 없죠. 왜? 왜 그런지 볼게. 자, 여기 봐.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법 안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미분법에서도 공식을 여러 개를 배웠잖아. 하나 예를 들어서 lnx를 미분하면 뭐였어? x분의 1. 그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였어? 시컨트 제곱. 그죠?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였어? 시컨트 탄젠트. 이런 식으로 갔던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걸 거꾸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공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자,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lnx가 나오나요? 라고 하면 우린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 공식 중에 뭐를 미분했을 때 lnx가 나왔던 적이 있어? 없어? 공식 중에? 없어요. 그럼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적분에서도 lnx를 적분한 것에 대한 공식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미분을 거꾸로 한 거니까. 그러면 로그 함수는 적분을 뭘로 해야 되냐? 얘는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죠.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이따가 할 거야. lnx 같은 거 적분할 때는 뭘로 하냐? 부분 적분법이라는 걸로 할 거예요. 부분 적분법이라는 걸로 할 겁니다. 자, 선택지는 3개라고 그랬어.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 공식이 있든가
그게 아니라면 치환적분하던가 부분적분하던가 이 세 개. 알겠니? 요 세 개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로그 함수는 따로 공식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자, 네 번째. 삼각함수입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돼요. 372페이지, 3페이지. 자, 373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잘 봐.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우리가 sin x라는 것을 봅시다. fx를 sin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과연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sin x가 나올까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미분했을 때 sin x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뭐는 있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는 있는 거지. 아,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잘 봐. 코사인 x예요. 그럼 코사인 x를 미분해봐.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sin x가 나오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깔끔하게 sin x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는데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곱해져가지고 뭐가 나와? sin x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결론은 뭐예요? sin x의 부정적분.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거죠. 그리고 c만 붙여주면 되지. 자,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코사인 x의 부정적분. 코사인 x의 부정적분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미분했을 때 딱 코사인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는 그냥 sin x라고 하시면 되죠. 되나요? 그냥 sin x를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가 되는 거야? sin 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예요? 그냥 사인이에요. 그럼 미분법과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었죠.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컨트 제곱입니다. 시컨트 제곱. 그러면 이 시컨트 제곱이라는 것을 적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 걸 찾으란 얘기 아니야? 미분했을 때. 그럼 누가 있어? 탄젠트 x가 있죠. 그럼 얘가 부정적분한 거라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코시컨트 제곱입니다.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코시컨트가 나왔냐? 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코탄젠트를 미분한 뭐였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코시컨트 제곱만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해야지만 얘를 미분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의 부정적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잘 봐. 다섯 번째. 이제 정리하면 인테그랄 문제의 시컨트 x 탄젠트 x dx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내놓죠. 미분에서 시컨트 탄젠트가 나오는 거. 걔를 여기다 써주면 시컨트 x죠. 그리고 색깔 구분해서요. 이렇게 써주면 얘를 미분하면 얘고 얘를 적분하면 얘라는 거지. 거꾸로 간다는 거. 됐나요? 그럼 뒤쪽에 있는 여섯 번째에 있는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이너스 코시컨트가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자, 삼각함수 공식은 몇 개밖에 없어? 6개밖에 없어요. 적분 공식이.
이유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미분 공식이 몇 개였으니까 그래? 6개였으니까 그래. 서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거야. 알았지? 1대1 대응? 그럼 잘 봐. 누가 니네한테 야 탄젠트 x 적분해봐 라고 하면 얘는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 미분을 했을 때 탄젠트가 나오는 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 미분을 했을 때 탄젠트가 나오는 함수가 없다고.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공식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이거죠. 이걸 적분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얘가 fx야. 그러면 sin x가 뭐야? 이거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됐니? fx분의 f'x 요 마이너스 빼고 fx분의 f'x라는 꼴의 형태를 어디서 배웠어요? 자꾸 기억을 되살려봐. fx분의 f'x라는 형태에 대해서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 합성함수 미분. 그죠? 합성함수 미분. ln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x죠. 맞죠? 왜냐면 진수 있는 거 그대로 뽑아내고 그걸 미분한 걸 곱해주니까. 아, 그래서 이런 형태 합성함수 미분 따라서 얘도 치환 적분으로 처리하겠다. 탄젠트도.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공식입니다. 말 그대로 공식.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을 다 거꾸로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외워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반각, 배각 이 얘기예요. 덧셈 정리해서 했던 배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애들이거든. 그거를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거기 나와 있죠. 사인 제곱 2분의 x. 자, 사인 제곱 2분의 x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죠. 그게 뭐야? 반각공식. 그지?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x라는 것을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꾼 다음에 걔를 분리를 시켜서 각각을 적분해라. 이 의미야. 알겠니? 이 의미. 됐니? 오케이? 근데 그거는 뭐 자주 나오는 것까진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 적분에 대한 성질들은 수학토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인테그랄 기호, 자, 인테그랄 기호 분배돼요, 안 돼요? 어디서 돼? 봐봐. 인테그랄 fx 더하기 마이너스 gx dx 이거는 인테그랄 f 더하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G로 분배돼 안 돼? 되죠? 덧셈 뺄셈은 자 근데 잘 봐.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이거를 우리가 인테그랄 f 곱하기 인테그랄 g라고 이렇게는 분리가 돼 안 돼? 얘는 안 되죠. 그죠? 얘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있죠. 요거 알파벳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S죠? 알파벳 S 쭉 늘어놓은 거랑 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봐봐. 얘도 뭐냐면 얘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원래 인테그랄이라는 뜻이. 아니 적분한다는 뜻이요. 합을 나타내는 거고 이따가 뒤쪽에 가시면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내가 정적분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부터 얘기를 할 거거든. 그건 수투에 없는 거야. 그럼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전에 수학자들이 야 호수의 면적을 재고 싶대. 우리 근처에 있는 여기 백운호수의 면적을 재고 싶은 거야. 그럼 백운호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원형의 형태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니 호수 가보면 정말 동그랗게 완벽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면적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면적을 계산하려고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게 아주 작은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빼곡하게 채운 거야. 아주 작은 정사각형, 기본 단위를. 쉽게 말하면 타일 같은 것들을 여기다 빼곡하게 채워. 그럼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봐봐. 종이컵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종이컵의 부피를 알고 싶어. 그럼 종이컵의 부피를 알 때 가장 정확한 물질이 뭐야? 민서가 뭐야? 물이죠. 액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뭐 과학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 중에 니네 이 컵의 부피를 잴 때 제일 정확하게 오차가 가장 적은 게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게 액체잖아요. 그죠? 됐니?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샀을 때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면은 벤티 사이즈가 뭐 581ml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게 액체로 차여져 있으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자, 나 이 컵의 부피를 재고 싶어 해가지고 탁구공을 넣어. 그럼 탁구공을 넣으면 탁구공들이 이렇게 쌓이겠지. 그럼 쌓이면 분명히 뭐가 생겨? 빈 부분이 생기죠. 그럼 탁구공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기본적인 정적분의 논리는 뭐냐면은요. 적분의 논리는 내가 이런 것들의 면적이나 혹은 이상하게 생긴 도형들의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때 걔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 뭐 정사각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원기둥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육면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주 잘게 쪼갠 다음에 거기에다가 몇 개가 들어가나를 채워볼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야. 됐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얘는 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니네 과학 잘하잖아요. 나보다 잘하잖아. 잘 봐. 쉽게 말하면 1ml짜리 밀리미터 1ml짜리의 아주 조그만 타일이 여기다가 내가 도배를 해봤더니 71만 개가 생겼어. 그럼 면적이 뭐야? 71만 밀리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됐나요? 그게 기본적인 적분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얘는 합을 나타내는 건데, 자,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우리가 두 개를 배웠죠. 하나가 또 뭐야? 시그마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얘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산적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산적 별량. 어려운 말 써서 자꾸 미안한데 이산적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것들이 이산적 별량이야. 그럼 이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져 있다야.
왜 우리 떨어진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연속적 별량,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별량의 총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원래 인테그랄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적분에서 맨날 나오는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기본적으로 적분한다의 의미도 있지만 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해둬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정적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적분도 해야 되고 정적분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부정적분보다는. 알겠어? 그러면 그 정적분에서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오케이? 합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기호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시그마에서 AN, BN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이거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됐잖아요. 됐지? 그럼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각각을 곱한 것을 다 더한 거랑 각각을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배가 안 되는 거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건 다르죠. 그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은 수투에서 배운 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뭐 변함없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1번 문제 봐봐. 개념 1번에 1번 문제 보시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지금 뭐냐? 인테그랄 얘는 루트 x분의 여기가 루트 x 마이너스 1제곱인데 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까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dx야. 이거 계산하자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 모든 항들을 찢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분배가 될 테니까 덧셈으로 묶여 있으니까 자, 인테그랄 갑니다.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 루트 x가 나오겠죠. 약분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루트 x분의 뭐가 나와?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루트 x를 이제 뭐 할까? 적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 자, 인테그랄 루트 x 적분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 적용하면 되냐? x의 2분의 1제곱 dx라는 거죠. 그럼 x의 n제곱 공식 그대로 쓰면 얘는 요거에다가 플러스 1한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돼. 알겠니? 그럼 2분의 1에다가 1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니까 3분의 2가 되고 x의 뭐가 돼? 2분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루트도 됐니? 그런 다음에 플러스 뭐야? c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잘 봐. 여기서도 상수 생기고 여기서도 상수 생기고 여기서도 상수 생겨.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각각 C1, C2, C3 이렇게 잡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한 방에 퉁쳐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놔? C라고 써주면 돼요. 아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 얘는 3분의 2 곱하기 x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써지고 마이너스 자 2는 그냥 적분하시면 2x죠. 그죠? 2는 그냥 적분하시면 2x가 되고 얘도 해보자. 그럼 얘도 일로 와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 더해. 1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의 역수니까 뭐가 돼? 2가 돼요. 됐니? 그런 다음에 얼마가 돼요? x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라고 잠깐만. 네. 맞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뭐 해주면 돼?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F1이 3분의 2다 라고 나와있죠? 거기 네모치시고요. 그런 거 왜 줄까? 상수 구하라고. 자, 적분해서 함수값 조건 주는 건 상수 구하라고 주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3분의 2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 보시면 3분의 2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지워지고 얘가 뭐야?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니까 똑같은 애가 있네. 따라서 적분상수 C는 뭐가 돼? 그냥 0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지.
됐니? 따라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fx가 되니까 여기다가 우린 뭐만 대입해주면 돼? 9라는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수투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토에서 배우는 적분과 동일하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다음과 같대. 그래서 xfx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거 잘 봐. 얘들아, 내가 문제에서 지금 라지 fx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줬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fx야. 스몰 fx. 그지? 그러면 얘를 뭐하냐? 얘를 미분하면 돼요.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왜냐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라고 문제에서 선언을 해준 거잖아. 그게.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라는 말은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가볼게. 요거 곱미분 쓰시면은 fx가 되고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lnx를 미분하는 거야. 적분 아니야?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x에 뭐였어?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뭐가 돼?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오! 지워져요. 그러면 얘만 남지. 그럼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에요.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내가 근데 f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뭐해? 적분하라는 거지. 자, 다시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x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지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적분할게요. 더하기 1 하세요. 더하기 1 얼마야? 마이너스 2요. 그거의 역수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fx는 여기가 2분의 1로 바뀌고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f 루트 2분의 1이 2라는 걸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인데 그거의 역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2니까 1 플러스 c가 되고 그 1 플러스 c가 문제에서 2라는 거지. 따라서 c 값은 얼마가 나와? 1까지가 나오니까 이게 1이에요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 f 루트 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루트 2를 대입하시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분의 5와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분이라는 것과 미분이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알겠니? 예전에 앞에서 그냥 미분법만 할 때는 미분만 가지고 그냥 미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적분까지 배웠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함수가 뭔지를 자꾸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미분법 설명하면서. 적분까지 배우면 초반에 머리가 깨질 거야. 언젠 미분해야 되고 언젠 적분해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376페이지로. 그냥 이런 생각하면 돼. 여기 봐봐. 이런 생각하면 돼. 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뭐 니네도 잘 알겠지만 자, 겪어봐서 알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수학 과정을 공부했을 때, 한 학기 과정을 공부했을 때 앞부분은 빼곡하게 있고 뒷부분은 약간 허전하죠. 니네 문제집들 풀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독한 문제집이 사실은 많지가 않을 거거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만화책도 그런데 내가 나는 원피스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원피스를 봤는데 이 새끼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똑같은 건데 막 지지부진되고. 자, 미적분을 공부하는 대다수의 그냥 보통의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 미적분이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배운단 말이야. 3학년 1학기 때 배운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럼 수원수도 이제 내신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1학기 때는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원하고 그 다음에 수학2 하거든. 그 다음에 뭐 기하를 1년 내내 하는 학교가 있고 확통을 1년 내내 하는 학교가 있고 뭐 이 정도의 차이? 그럼 미적분은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처음 배우거나 한단 말이야. 근데 미적분의 양이 미적분이 왜 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2에 대한 내용이 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안해, 수정할게.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수학2가 탄탄하게 잡혀 있다면 근데 이런 거야. 미적분의 양이 많다는 이유가 왜 자꾸 회자가 되냐면 그 기사나 이런 데서 왜 나오냐면 실제로 양이 많은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애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선택 과목이 지금 8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8문제가 나오면 8문제 가지고 어디서 나올지가 가늠이 안 잡히는 게 미적분이라는 거야. 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확통은요. 확통이나 기하 있잖아요. 확통 기하는요. 28, 29, 32요.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연습하기가 더 쉬운데 미적분은 그거보다 스펙트럼이 더 넓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수학 100점이 필요가 없고 나는 1등급이 목표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재수생 애들한테 나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미적분은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딱딱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에 집중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보통의 3학년들이 3학년 1학기 때 이걸 내신을 보니까 니네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언제냐면 7월이야. 7월. 7월이면 거의 수능 100일, 100며칠 남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되냐면 흐지부지가 돼. 내신 공부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일반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가 되게 약하게 오냐면 앞부분 뭐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나 뭐 미분법 정도까지는 잘해.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 적분법이요. 아주 취약해요. 어렵기도 하지만 적분법 자체를 제대로 공부하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겨우 보고 수능 보는 애들도 많아. 아예 못 보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적분법이 3문제 나오거든. 선택 과목에서. 미분법이 3문제, 수열의 극한 급수가 2문제. 요 정도 비중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 바뀐 첫 해 고3 애들 가르쳐 봐도 고3 애들이 미적분에서 적분법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짜실 때 자, 내가 수학이 100점이 목표다. 수능 기준으로 수학이 100점이 목표다 라고 하시면 미적분 공부를 계속 틈틈이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3학년 가서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 2학년 친구들은
그 틈날 때마다 수투랑 미적분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같이 엮어서 해도 괜찮아요. 수투 미분법, 미적분 미분법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학기 중에 시간 날 때. 근데 내가 무슨 대단히 뭐 기출문제를 풀어봐라 그건 아니야. 미적분 지금 기출문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요 미적분 기출문제는요 갭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수학2에서 어려운 문제랑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랑은 급이 달라요. 급이. 특히 예전 기출 한 3, 4년 전의 기출은. 그러면 뭘 했냐? 니네가 그냥 편하게 일반적인 그냥 유형서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바쁠 때 당연히 내신 대비할 때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뭐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끝났어.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요쪽 파트만 좀 풀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뭐 그걸 한 권을 다 끝내면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올 테니까. 내신 대비하면서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꾸준히 감을 익혀가야 된다는 거야. 하다 못해. 잘 봐. 요번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 그럼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나서 뭐만 연습해도 되냐면 니네가 미분법이랑 적분법 안 까먹게 계속 연습만 해도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맞풀기 우리 뭐 책 살 필요도 없고 뭐 필요하면은 센 정도나 시너지 정도 하나 사서 풀고 1년 동안 학기 중에 안 까먹게 혹은 아니면 그냥 마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개념 익힌 부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 그냥 복습하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니네가 내신도 보게 될 거고 수능까지도 보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수능 수학에서 지금 고득점이 나오는 애들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자 수원과 수투에 대한 공부가 2학년 때 끝나야 돼요. 어느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 2학년 끝날 때쯤에 3학년 올라갈 때 수학원과 수학2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뭐 15번이나 22번 제외하고는 다 풀 자신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해놔야 돼. 그래야 니네가 편하게 3학년을 맞이해요. 아시겠어요? 편하게 3학년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자, 이과가 많아요, 지금. 이과가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한 5대5 혹은 뭐 문과가 조금 더 많고 예체능 포함하면 문과가 55대 45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거의 내가 봤을 때 이과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할 수 있는데 자 공부 안 하는 애들 빼고 허수 빼고 흔히 말하는 허수 빼고 실질적인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 적어도 30%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 30% 이상 중에서 이과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65%예요. 그 정도예요. 이게 왜 느껴지냐면 우리는 이제 재수생까지 하잖아. 우리 학원은. 그럼 재수생까지 하면 작년에는 문과랑 이과랑 반반이었는데 올해는 이과가 2배야. 이과가 2배야. 이런 적이 없었거든. 이과가 많다는 거야.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만큼. 그죠? 경쟁이 치열해요. 실제로도.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현역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생 빼고 현역들이 수능에서 제일 망치는 게 이과 친구들 중에 제일 망치는 게 뭘까? 민서가 뭘까? 국수영과 중에 현역들이 제일 짓밟히는 과목이 뭘까? 응? 과학이야. 고3 애들 진짜 과학 못 봐요. 나는 통계를 나는 모든 얘기를 니네한테 할 때 통계 갖고 하는데 내 경험이랑 내가 가르쳤던 경험 갖고 얘기하는데 봐봐. 작년에 내가 가르쳤던 애가 고3 애가 9월 달에
이렇게 받았어. 고평을. 등급이. 이렇게 받았어. 수능이 이렇게 됐어. 뭐냐면 이게 고질적인 문제야. 이게. 이거는 이제 국어에서 조져가지고 망한 거고. 국어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국어 실력도 완벽치 않았던 거죠. 왜냐면 작년 9월 평가원이 쉬웠거든. 작년 9월 평가원 국어가 96점이었어요. 아, 97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근데 고3 현역 애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처음 보러 가는 거고요. 시험을. 수능이라는 시험장을 처음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압박감에서 끌고 가다가 결국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문과 애들 사탐이랑은 달라요. 과탐이. 그리고 그 과탐은요. 그 콘크리트 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콘크리트 층이. 왜냐면 선택제잖아. 선택제잖아. 그러니까 물리만 잘하는 애 충분히 있겠지. 화학 잘하는 애, 지구과학 천재 이런 애들이 있다고. 각 과목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층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변동이 없어. 그러면 잘 봐. 수학이랑 과학 중에 성적 더 안 오르는 건 과학이 더 안 올라요. 재수생 애들 1년 동안 내가 성적조사 통계만 봐도 수학은 처음에 50점, 60점 받던 애들이 수능장 가서 88점 받아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과학은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 의외로. 근데 대학교 갈 때 만약에 정시로 간다 치면 대학교 갈 때 이거 35, 이거 30이야. 이과는. 이거 35, 이거 30이야. 거기다가 국어 25 때려 넣고 영어 가산점. 이런 학교들 되게 많단 말이야. 수학과학 망하면 끝나요. 반대로 국어에서 살짝 미끄러져도 수학과학 잘 보면 잘 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봐봐. 니네가 이제 공부 계획이라는 걸 짜가고 어떤 장기 플랜을 짜갈 때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 아, 내가 공통 과목은 어차피 니네 내신도 보잖아. 그지? 그럼 내가 공통 과목은 2학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겨울방학 전까지는 수원이랑 수투 두 개는 15번, 22번 제외하고는 다 맞출 실력을 갖추겠다 정도로 잡아놓고 가야 된다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래야 니네가 내년에 선택 과목 공부할 때 편해지고요. 미적분 공부할 때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결국은 수학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이과 친구들은 국어랑 과탐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 국어는 원래 불안정해요. 국어는 절대적인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원래 불안정한 과목이야. 언제는 잘 봤다, 언제는 못 봤다, 언제는 잘 봤다, 언제는 못 봤다 이런 거고, 과탐은 그 콘크리트 층을 뚫는 게 힘들고. 그럼 수학이랑 영어가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2학년 친구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1년 동안 니네들은 적어도 수학과 영어는 잡아야 돼요. 넷 중에 둘은 잡아놔야 돼. 그래야 3학년 때 편해.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그리고 수시에서도 뭐 최상위 학과들 있잖아요. 의치안이라든가 수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이런 데들은 최저 있어요. 최저가 4합 5예요. 4합 5, 4합 5. 하나 2등급까지 봐줄게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장기 플랜을 짤 때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실력이 딱 완성이 됐을 때 기복이 가장 덜한 과목이 수학이랑 영어야. 그래서 2학년 때 친구들은 그거부터 잡으라는 거야. 알겠어? 국어는요. 수능 전날까지 불안해요. 국어는 원래. 아니 실제로 국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요새 또 워낙 어려우니까 진짜 내가 국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국어는 수능 전날까지 불안해.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냐야. 그리고 1교시잖아 또. 1교시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센데. 알겠어? 자, 적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적분이 좀 많이 약점을 노출되는 부분이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2번 볼게요. 2번이랑 3번까지 풀고 쉴게요. 자, 개념 2번 봐봐. 개념 2번 보시면은 자, 지수함수 부정적분입니다. 갑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exponential x 마이너스 sin x라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적분하세요. 1번만 풀게요. 자, f'x가 x 마이너스 x가 아니죠. exponential x 마이너스 sin x야. 그러면 이거 적분하자. 적분하면 그대로 갈게.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sin x죠. 자, sin x 적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x. 그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코사인 x 되고 플러스 c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f0이 2라고 그랬으니까 0, 0 대입하시면 얘는 1,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 1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2니까 c는 제로겠죠. 그지?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런 함수가 될 거고 여기다가 파이 대입하시면 정답이다 라는 거야. 됐어?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 자, 삼각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익힘 3번에 1번 볼게요. 자, 개념 3번에 1번 보시면 갑니다. fx가요. 인테그랄 얘가 뭐냐면 1 코사인 x 분의 사인 제곱 x야. 그리고 dx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0이 1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f함수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고 사인 제곱이네요. 아, 사인 제곱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바꿔주셔야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가 분모에 깔려 있으니까 뭐가 될 거야? 약분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게 돼요. 그지?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 바로 적분할게요. 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f0이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0 마이너스 0 더하기 c인데 이게 1인 거니까 아, 요게 1이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fx가 나오겠지. 그치?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문제에서 fx의 도함수가 f'x입니다. 거기에 사인 제곱 x가 빠졌어요. 니네 안 빠졌나? 내 책에만 빠졌나? 자, 볼게요. f'x가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요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1 플러스 사인 x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됐니? 요거 인수분해 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잘 봐. 요거를 인수분해를 만약에 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니? 이거 만약에 니네가 그냥 보이는 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1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얘를 가지고 해가지고 요거가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하잖아.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야? 이거 적분하면 뭐야? 몰라요. 분수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우면 될까 안 될까? 오히려 지우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아시겠죠? 이거 안 나와요. 그지? 안 나온단 말이야. 1 sin x. 그러면 안 되네. 자, 이렇게 가야 돼.
얘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바꿔서 약분하는 형태였잖아. 근데 얘는 이게 분모에 있는 게 문제예요. 분모에 있는 게. 그래서 코사인 제곱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놔봐. 그런 다음에 자 인테그랄은 이따 씌우면 되니까 자 가볼게. 얘를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냐? 분리시키면 첫 번째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요. 여기가요. 잘 보세요. 얘가 덧셈 맞죠? 미안. 덧셈. 얘가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거든. 맞아 여기까지?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잘 봐. 코사인 제곱 분의 1이야. 뭐야? 이거야. 그 다음에 얘 뭐야? 얘 이게 되죠. 이게 이거구나. 자, 그럼 이거 적분합시다. fx는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뭐야?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 적분하면 뭐였어? 시컨트.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f0이 0이다. 0 대입하고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부정적분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치환적분법이 있을 겁니다. 치환적분법. 네, 좀 쉬었다가 치환적분법